가나, 종종 서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풍부한 문화 전통과 매혹적인 특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 호수가 단 하나뿐인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금과 다이아몬드 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나는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에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로코시 시스템과 같은 관습은 광범위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밝은 면으로는 가나 사람들은 그들의 활기찬 문화를 보여주는 즐거운 환호로 새해를 맞이하는 등 독특한 전통을 기념합니다. 이 매혹적인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 대한 24가지 흥미롭고 특이한 사실을 함께 알아보세요. 1. 독특한 형태의 관. 가나에서는 고인의 삶과 개성을 기리기 위해 독특한 형태의 관을 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환상관 또는 형상관이라고 부르며 고인의 직업, 관심사 또는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도록 디자인됩니다. 예를 들어 어부는 물고기 모양의 관에 묻히고 교사는 펜 또는 책 모양의 관에 묻힐 수 있습니다. 아크라의 테시에서 운영되는 케인 크웨이 목공소는 이 예술 형태에 주목할 만한 중심지로 로렌스 아낭과 에릭 아제테 아낭과 같은 숙련된 장인들이 이러한 정교한 관을 제작합니다. 디자인은 동물, 차량, 일상용품 등 다양하여 각 관은 고인을 대표하는 만큼 독특합니다. 이 관들은 지역 장례식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국제박물관과 갤러리에 전시되면서 문화적 수출품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고인이 살았던 활기찬 삶을 상기시키며 가나의 장인 정신과 문화적 표현의 증거입니다. 아딩크라 상징. 아딩크라 상징은 가나 문화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측면으로 아칸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상징들은 다양한 개념, 속담,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직물, 도자기, 로고 및 건축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상징은 깊은 문화적 및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종종 속담과 연결되어 있어 그 시각적 매력을 넘는 풍부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딩크라 상징은 중요한 의식, 예를 들어 장례식에서 왕족과 영적 지도자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인기 있는 이야기에서는 아산테족이 자마한 왕을 무찌른 후 아딩크라 천을 만드는 지식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딩크라 천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바디 나무 껍질로 만든 잉크로 이 상징들을 찍는 것입니다. 장인들은 호박 또는 카사바 덩이에서 도장을 조각하고 잉크에 담가 천에 눌러 찍습니다. 이 천은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되며 고인에 대한 작별 인사를 상징합니다. 현재 아딩크라 상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타투에서 현대 미술 작품까지 그 지속적인 문화적 의미와 글로벌 매력을 강조합니다. 3. 켄테천. 켄테천은 가나의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직물로 주로 아산테족과 에웨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밝은 색상과 복잡한 패턴으로 유명한 켄테천은 각 조각마다 특정 의미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켄테천은 수평 스트립 직조기로 짜여지며 좁은 스트립을 만들어 큰 조각으로 꿰매어 만듭니다. 각 패턴과 색상 조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색은 왕족과 영적 순수를 상징하고 검은색은 성숙함과 조상과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디자인은 종종 속담, 역사적 사건 및 힘과 겸손과 같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원래 켄테는 왕족과 특별한 행사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널리 사용되며 전통 의상에서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켄테는 그 사용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의 정체성과 자부심, 유산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시어버터 생산. 가나의 시어버터 생산은 중요한 산업으로 주로 농촌 지역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 산업은 약 1600만 명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며 가나는 풍부한 시어, 너트 자원 덕분에 주요 중심지입니다. UN 개발 프로그램은 가나의 시어버터 산업에서 여성의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환경시설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시어 생산 관행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 생산 비정부 기구인 리플스 가나는 공정거래 인증을 받아 회원들이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리는 인증 과정이 2년 반으로 단축되어 관련 여성들의 경제적 전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명받으셨다면 아름다운 나라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고품질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 가나의 졸로프 라이스. 가나의 졸로프 라이스는 가나에서 사랑받는 국민 음식으로 풍부하고 맛있는 토마토 베이스와 독특한 향신료 조합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사회적 모임과 축제에서 필수적인 음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아로마틱하고 고소한 맛을 제공합니다. 가나의 졸로프 라이스는 맛있는 토마토 스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본 재료는 일반적으로 블렌딩한 토마토, 양파, 고추, 마늘, 생강으로 구성되며 걸쭉하고 풍부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타임, 카레 가루, 월계수 잎과 같은 향신료를 추가하여 깊은 맛을 더합니다. 그런 다음 길고 곱게 쪄낸 쌀을 이 토마토 혼합물에 추가하여 쌀이 맛있는 풍미를 흡수하면서도 질척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나의 졸로프 라이스의 진정한 비결 중 하나는 느린 조리 과정입니다. 쌀은 낮은 열에서 끓여져 고르게 익고 향신료와 토마토 소스의 맛이 배어듭니다. 이 방법은 쌀이 냄비에 달라붙거나 타는 것을 방지하여 완벽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6. 사하라 녹화 프로젝트. 가나의 사하라 녹화 프로젝트는 더 넓은 대녹색 벽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사헬 지역의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야심찬 노력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아프리카 연합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세네갈에서 동쪽의 지부티까지 이어지는 8,000km 길이와 15km 너비의 복원된 토지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나무를 심고 관계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관행을 시행하여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사하라 사막이 더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나에서는 유럽연합의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리그리닝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0만 헥타르의 토지를 복원하고 50만 가구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업과 토양 보존 기술을 통해 지역 농민의 힘을 활용하여 황폐한 토지를 번영하는 경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7. 카쿰 국립공원. 가나의 카쿰 국립공원은 방문객들에게 열대 우림을 독특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짜릿한 명소로 유명한 캐노피 워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캐노피 워크는 333m 길이의 7개의 현수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바닥에서 최대 30m 높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캐나다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지역 가나인들의 도움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나무 꼭대기를 지나며 아래의 울창한 열대숲을 조망하는 모험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쿰 국립공원은 가나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37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야생 동물, 숲 코끼리, 표범, 그리고 600종 이상의 나비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종 이상의 조류가 있어 조류 관찰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국립공원은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보존과 생태 관광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8. 볼타 호수. 가나 동남부에 위치한 볼타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로 면적이 8,50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1965년 아코솜보 댐 건설로 형성되었으며 수력 발전, 운송, 어업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볼타 호수는 약 400km 길이로 블랙 볼타와 화이트 볼타 강의 물이 흘러들어오며 가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지역 산업을 지원합니다. 볼타 호수의 생성은 약 78,000명의 사람들을 740개 마을에서 이주시키는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이 큰 이주는 전통적인 생계수단인 농업과 어업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아동 노동 및 어업에서의 인신매매와 같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볼타 호수는 또한 목재 산업에서 새로운 발전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잠긴 나무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생산을 위해 수확되고 있습니다. 9. 신성한 숲가나의 신성한 숲 또는 숲은 문화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숲은 지역 사회에 의해 수세기 동안 보호되어 온 작은 숲 조각으로 영적 및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나에는 약 2,000에서 3,200개의 신성한 숲이 있으며 주로 나라의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숲은 전통적인 관행을 통해 관리되며 의식적인 목적을 위한 핵심 지역, 제한된 자원 사용을 위한 완충 지역, 농업 및 벌목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토지 관리 방법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며 연구에 따르면 신성한 숲 내에서 식물과 동물종의 다양성이 주변 보호되지 않은 지역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그보 신성한 숲은 그 완충 지역과 함께 인근 땅보다 식물종의 수가 현저히 더 많으며 많은 식물이 지역 사회에서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유사하게 자칫 신성한 숲은 인근 숲 보호구역보다 나무 다양성과 풍부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십분리폭포 아구마차 야생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분리폭포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풍부한 다양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200종 이상의 조류, 400종의 나비, 다양한 원숭이와 바분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부 폭포까지 가는 길은 울창한 열대숲을 지나며 비교적 쉬운 45분의 도보 여행으로 여러 번 맑은 개울을 건너게 됩니다. 더 많은 모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상부 폭포까지의 하이킹은 도전적이지만 멋진 경치와 고요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방문객들은 분리폭포의 하부 및 상부 폭포의 자연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생태관광 및 문화경험의 중심지로 지역 가이드들이 환경과 폭포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공유합니다. 매년 약 15,000명의 관광객이 분리폭포를 방문하여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조 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보숨투위 호수 보숨투위 호수는 가나 아산테 지역에 위치한 나라의 유일한 자연 호수입니다. 약 100만 년 전 유성 충돌로 형성된 이 호수는 지름이 6마일 이상이며 깊이는 230에서 240피트에 이릅니다. 이 호수는 울창한 산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식물로 덮인 가파른 분화구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에 적합한 아름답고 고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숨투위 호수는 아산테족에게 깊은 문화적 및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호수는 신성하다고 여겨지며 전통 신념에 따라 호수의 물에서 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은 나무 판자, 즉 파두아를 사용하여 보트에 탑니다. 이 호수는 사냥꾼 아코라 봄페가 물속으로 사라진 영양을 쫓다가 발견한 전설과 같은 다양한 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숨투위 호수 주변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숲, 습지 및 산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야생 동물과 식물종을 지원하여 생태 연구 및 환경 교육의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12일 날 이름 가나에서는 태어난 요일에 따라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 흥미로운 전통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특히 아칸족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날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과 운명을 형성한다고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코피라고 불리고 토요일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아마라고 불립니다. 이 관습은 여러 민족 그룹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종종 아이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전통은 고대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 정체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날 이름은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날은 특정 강점이나 약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명명 시스템은 가나인의 세계관을 깊이 표현하며 삶과 운명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대 간의 연결을 제공하여 독특하게 가나적인 공유 문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전통은 가나의 다른 민족 그룹인 에웨, 가, 다그바니 등에게도 확장되어 있으며 각 그룹마다 고유한 날 이름의 변형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이 관습은 가나를 넘어 카리브해 지역의 아프리카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3 이름 짓기 의식 가나에서 이름 짓기 의식, 즉 아웃도어링은 아기의 탄생 후 8번째 날에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문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아기를 가족과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기의 미래 행동과 운명을 형성한다고 여겨집니다. 아웃도어링 의식 동안 다양한 전통 의식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아칸족 사이에서는 아기를 하늘로 3번 들어 올려 신과 지구에 소개합니다. 에웨와 가 공동체에서는 한 노인이 물과 술에 손가락을 담가 성과 악의 구분을 상징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새로운 생명의 축하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고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가나의 문화유산의 초석으로 개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4 아사포 깃발 아사포 깃발은 가나의 판테족이 제작한 중요한 문화유물로 특히 해안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현지에서는 프랑카라고 불리며 아사포 회사의 군기 역할을 합니다. 이 깃발들은 생동감 넘치고 복잡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면, 실크 및 네이온과 같은 직물의 아플리케, 자수 및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각 깃발에는 용기, 보호 및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 속담 및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 축제 및 기타 지역 사회 행사에서 아사포 회사의 권위와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 전시됩니다. 아사포 깃발의 디자인은 악한 문화 상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럽의 문장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가나의 식민지 역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깃발에는 역사적 동맹이나 식민지 시대의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 유니온 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깃발의 핵심 요소는 판테족의 문화유산에 충실합니다. 오늘날 아사포 깃발은 지역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대화 속에서도 문화 보존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가나 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 및 예술적 중요성으로 국제예술계에서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15 빅식스 빅식스는 가나가 영국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유나이티드 골드 코스트 협회의 지도자들로 1948년 아크라 폭동 이후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을 위한 추진력을 크게 가속화시켰습니다. 빅식스에는 가나의 초대 총리이자 대통령이 된 콰메 은크루마와 현대 가나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른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빅식스의 체포는 아크라에서 발생한 기독교 보르크스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장하지 않은 참전 용사들이 영국 경찰에 의해 총격을 당하였고, 이는 광범위한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가나의 독립투쟁에서 전환점이 되었으며,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결단력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6 트로트로 시스템 가나의 트로트로 시스템은 특히 아크라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 중요한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일환입니다. 트로트로는 고정 노선에서 운영되는 민간 소형 버스로 많은 인구에게 저렴하고 유연한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트로트로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부과된 요금인 3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트로트로는 가나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도시 내 및 마을 간의 광범위한 노선을 커버하여 통근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상적인 통근에 필수적이며 많은 가나인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7. 쿠마시 중앙시장. 쿠마시 중앙시장 또는 케제티아 시장은 가나에서 가장 큰 야외 시장이자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산테 지역의 수도 쿠마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시장은 10,000개 이상의 상점과 노점이 있어 신선한 농산물과 해산물, 직물 및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시장은 경제적 중심지로 수천 명의 상인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며 도매 및 소매 활동의 중요한 장소로 기능합니다. 시장은 상인들과 구매자들이 가격을 협상하며 다채로운 전시와 활기찬 상호작용 속에서 번화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노점, 냉장 저장 시설 및 기타 인프라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지연되고 있어 임시로 이전된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8. 가나의 팔라버 소스. 가나의 팔라버 소스 또는 팔라바 소스는 전통적이고 사랑받는 요리입니다. 이 영양가 높은 스튜는 다양한 녹색 잎채소로 만들어지며 주로 코코야마 잎이 사용되지만 시금치나 아마란스 잎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일반적으로 아구시 또는 에구시로 알려진 가른 멜론 씨앗, 팜 오일, 토마토, 양파, 마늘, 생강 및 다양한 고기나 생선이 포함됩니다. 팔라버 소스는 보통 쌀, 삶은 얌, 플랜테인 또는 캔키와 함께 제공되며 다양한 주식과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요리입니다. 이 스튜는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가나의 풍부한 농업 유산과 요리 전통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19. 골든 스툴. 골든 스툴 또는 시카드와 코피는 가나, 아산테족의 권력과 단결의 상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는 고위 사제 오콤포 아노크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와 아산테의 첫 번째 왕인 오세이 투투의 무릎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스툴은 아산테 민족의 영혼을 담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산테 사람들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골든 스툴은 신성하여 결코 땅에 닿아서는 안 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담요나 전용 의자에 놓아야 합니다. 이는 아산테와 특정 관리인만이 다룰 수 있으며 왕이 왕실 의식에서 스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골든 스툴은 여러 역사적 갈등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특히 1900년에 발생한 골든 스툴 전쟁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전쟁은 영국 식민지의 요구로 인해 스툴에 앉으려 했던 사건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여왕 어머니인 야와 아산테와가 스툴의 신성을 피어슬리 방어하며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스툴을 결코 포획하지 못했으며 이는 아산테의 주권과 문화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20. 가나의 전통의학. 가나의 전통의학은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문화적 신념과 관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허브의학, 영적 치유 및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 기술을 포함합니다. 전통 치유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다양한 식물 기반 치료제와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합니다. 전통의학 분야는 중요한 고용원이며 의료 관광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의학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가나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지혜와 자연 자원의 조합은 가나의 정체성과 의료 환경의 독특하고 중요한 요소를 형성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 채널을 크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20일 아ኳ시대 축제. 아ኳ시대 축제는 가나, 아산테족이 기념하는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매 6주마다 일요일에 열리는 이 축제는 더 큰 아다의 축제 주기의 일환으로 같은 기간 수요일에 열리는 아우쿠다의 축제를 포함합니다.
아카시대 축제는 조상을 기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유산과 단결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아산테의 왕인 아산테헤네가 있으며 그는 쿠마시의 마니아 궁전에서 축제를 주관합니다. 축제에는 왕과 그의 신하 및 하위 왕들이 만나는 추장들의 두르바르가 포함됩니다. 아산테 왕국의 신성한 상징인 골든 스툴이 축제 기간 동안 두드러지게 전시됩니다. 축제는 화려한 행렬, 전통 드럼 연주, 춤, 켄테천의 정교한 전시로 아산테족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반영합니다. 또한 단결, 번영 및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특히 연말의 마지막 아카시대 축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22. 하이라이프 음악 하이라이프 음악은 가나에서 유래된 독특한 장르로 전통 아프리카 리듬과 서양 음악 요소를 결합하여 생동감 넘치고 멜로디가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장르는 190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가나의 독립을 위한 노력 중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이라이프 음악은 금관악기, 기타, 타악기를 사용하며 종종 사회적 논평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프 음악은 가나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전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밴드인 52사도 하이라이프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3 찰레워테 거리 예술축제 찰레워테 거리 예술축제는 가나, 아크라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예술, 음악, 춤 및 문화를 생동감 있게 기념합니다. 이 축제는 2011년에 시작되어 역사적인 제임스타운 지역에서 열리며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축제는 일반적으로 8월에 열리며 그래피티 벽화, 거리 그림, 사진 전시, 인터랙티브 설치물, 라이브 공연 및 거리 복싱 등 다양한 예술 표현이 포함됩니다. 찰레워테는 지역 및 국제예술가와 지역 사회 간의 예술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공공과 아크라의 독특한 도시, 경관과 상호작용하는 현장 특정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축제는 다양한 예술 형식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여성들 여러분은 가나의 인구 중 여성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전체 인구의 50.13%를 차지하며 농업, 교육 및 기업가 정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여성들은 농업 부문의 중추입니다. 그들은 농사, 어업 및 농산물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여 수많은 농촌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가나 여성들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학교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여성들은 간호사, 조산사 및 지역보건 요원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여성들은 기업가 정신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세계은행 가나와 같은 기관들이 이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나의 정치적 풍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장관 및 국회의원과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평등 촉진 노력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 일부 지역에서의 교육 접근 제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